안녕하세요. 은밀입니다. 이번 주 3주차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책의 순서대로 하자면 우리가 4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메뉴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데, 메뉴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뉴를 우리가 어떤 거를 판매를 할지가 결정이 되면 메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메뉴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차는 챕터 8 메뉴 상품의 마케팅 전략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0페이지입니다. 자, 마케팅의 개념. 자, 기업이 최종 고객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비교 우위를 갖는 가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내부적 고객들 및 외부 중간 고객에게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도록 운영하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마디로 고객들이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 즉 음식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개인적이거나 조직적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개념 정립, 가격 결정, 촉진,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일단 메뉴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자, 그 메뉴가 단가를 비싸게 판매할 건지 아니면 저렴한 걸 할 건지, 그거는 그 메뉴에 따라서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을 잠깐 볼 건데요. 1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줄도 같이 쳐볼게요. 제가 줄을 이렇게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이 교재에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교재에다가 줄 치고 동그라미 별표 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3학년 심화 과정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방적인 1차원적인 과목을 학습하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결과물을 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재를 기반으로 공부하고 이번 주차에 PPT를 중심적인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지난주에 이론 수업을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새 트렌드가 뭔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하고 던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한다면 이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떤 메뉴가 요새 트렌드인지, 아니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만약에 판매한다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이론적 배경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기본의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시험 문제에 낼 만한 거 보기 위해서 150페이지 보면, 자, 줄 쳐주세요. 자,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가격 결정 및 정보 제공과 유통 등 관련된 제반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는 거. 아까 PPT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마케팅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해서. 자, 마케팅의 적용 대상은 영리 추구의 기업체와 비영리 조직체 또는 개인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봉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영리 추구의 기업을 기반으로 우리는 마케팅을 할 거지만 이 마케팅이다라고 하기 전에는 영리를 추구할 건지 비영리할 건지 개인으로만 활동할 건지를 결정해 두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고요. 자, 둘째 보면은 교환의 대상을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포함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면 돈 주고 뭐까지를 판매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커피 프랜차이즈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판매한다라는 게 단순히 커피 음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플러스 공간까지도 제공한다라는 거를 포함한 가격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판매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그거를 정해라 라는 게 둘째였고요. 자, 그리고 셋째, 마케팅 믹스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마케팅 관리자가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의하며 미국의 맥컬리는 수의 정의에 따라 제품 동그라미, 가격 동그라미, 자, 유통 경로 동그라미, 촉진 동그라미 이 네 가지 요소를 4P라고 했다라는 거. 자, 우리 지금 이거 동그라미 할게요. 4P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지금 제가 뭐 할 거냐면 중간고사 과제물을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 아마 되게 막막하고 저거를 한다고 저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한 번쯤 해봤다라는 데 의 정도만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4P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마케팅 기획서를 제출을 할 때는 꼭 첨부를 해둬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PPT 보시면은 마케팅 개념, 고객 욕구를 강조, 고객 욕구와 필요를 파악한 후에 이를 충족시킬 제품의 생산, 자, 대외적 시장 지향, 시장 요구의 강조, 순환적 판매, 장기 계획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케팅 메뉴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 이거 잘하니까 이거 팔아야지 라고 하는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게 잘 팔리고 나는 어떤 걸 팔 수 있고 어떻게 팔아야지. 그래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잘 정해서 얘네들을 마케팅을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조할 것인지를 아까 결정하라 그런 거 책에서도 나왔었던 게 바로 둘째에 해당하는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조라는 게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판매할 것인지를 정해라. 제품을 만든 후에 판매 기법을 모색을 한다라는 거.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메뉴를 디자인한다거나 메뉴의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는 어떤 메뉴를 내가 판을 건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품을 만든 후에 우리가 뭘 팔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지를 나중에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대내적 기업 지향, 그리고 기업 욕구의 강조, 직선적 판매, 단기 계획 지향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넘어가서 151페이지 볼게요. 자, 마케팅의 특징으로 페이지는 넘어갔지만 여기에서 조금 전에 151페이지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칠게요. 자, 메뉴의 형태, 색채, 크기, 문자 구성 등 식당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메뉴판에 대한 거일 수도 있지만 식당의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제품을 뭘 판매할지를 결정을 하면 그거를 그 이외의 형태, 색채, 크기, 문자 구성 얘네들은 책에서는 메뉴 판 정도를 기준으로 책을 썼지만 저는 이거를 전반적인 브랜드에다가 가져다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케팅의 특징 넘어갈게요. 마케팅의 특징. 자, 마케팅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하여 고객에게 이르게 되는 수단적 과정이다.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 즉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우선을 둔다. 자, 고객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이윤 추구, 즉 고객 지향적이다. 자, 마케팅의 주체는 기업 경영자이다. 따라서 마케팅은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전략 결과이고 또한 그것은 관리 활동을 통하여 발전되는 것이다. 자,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 활동의 조합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통합된 결과이다. 즉, 마케팅은 시스템적 개념이다. 마케팅은 즉 기업의 경영 철학이며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도 많이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케팅은 솔직히 외식 산업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전단지 돌리면 돼요? 아니면 뭐 SNS에다 올리면 돼요? 인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왜 없냐면 그 가게에서는 어떤 제품을 파는지 따라서 그리고 가격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판매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마케팅이다 라는 거를 할 때는 먼저 아까 이윤을 추구하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이고 전략 결과이다. 내가 그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책의 PPT 내용 좀 지루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PPT는 좀 잠깐 접어두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부터 우리가 실행을 할 거를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217이면은 17년도에 입학한 학생이었던 여러분들의 선배인 홍진아 학생의 결과물인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석사들보다도 잘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석사들이 하는 보고서 수준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가장 베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 정도가 베스트구나 보시고 그래서 그래도 샘플을 보여줄 때는 제일 잘 된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외식산업 트렌드를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명랑핫도그 만약에 명랑핫도그가 너무 장사가 잘 된다. 여기에도 핫도그집 생기고 저기도 핫도그집이 생긴다. 근데 솔직히 나는 핫도그를 잘 못 만들어. 이러면 사실 그 핫도그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트렌드여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트렌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메뉴들을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꼭 커피를 정하세요. 뭐 떡볶이 메뉴를 정하세요. 이런 거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고 호감이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좀 흥미를 높여서 좀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나 그냥 막연하게라도 나는 나중에 저런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가 있을 거잖아요.
이 홍진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맥주에 대한 공부들도 따로 하고, 요새 맥주가 수제 맥주집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생겼는데, 한 요게 3년 전의 결과물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맥주가 굉장히 수제 맥주 흔하지 않고 기성품들이 많았죠. 기껏해야 하이트, 카스. 그때 뉴스 신문에 뭐가 나왔는지 제가 기억하는데요. 맥주 전문가가 전 세계에서 맥주 맛없는 거를 뽑았는데 진짜 밑에서 한 두 번째가 우리나라 맥주가 그렇게 맛이 없다라고 거기서 해서 굉장히 치욕스럽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맥주가 맛이 없냐. 심지어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우리나라의 카스 맥주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뭐 그러면서 그때 신세계 회장이 신사동에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그쪽에다가 수제 맥주 펍을 내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였었어요. 그래서 홍진아 학생의 개인적인 호감도와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수제 맥주집, 그래서 맥주 전문점을, 그러니까 맥주를 다양하게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거를 조사해서 시작을 했던 과제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거를 샘플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2교시에는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먼저 가드라인을 머릿속에 잡으시라고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맥주 산업의 이해라고 되어져 있어서요. 내가 만약에 기획서나 보고서를 쓸 때는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잘합니다. 라고 주저리 떠드는 거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막 많은 맥주도 좋아하고요. 맥주가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사 먹더라고요. 제 친구도 많이 사 먹고요. 그런데 내 주에서는 맥주를 그렇게 많이 사 먹고 싶은데 맥주를 사 먹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제가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담일 뿐이지 사업 계획서, 기획서에는 절대 말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서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부분이 그거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서론은요,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밑밥을 깔아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나는 맥주를 팔아볼까 해요 라고 하는데 그냥 맥주를 팔아볼까 해요가 아니라 요즘에 이런 맥주들을 되게 많이 원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그 정도 수준이고 근데 소비자들의 입맛들은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니즈는 있는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블루 오션이다. 내가 충분히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야다라는 거를 밑밥을 까는 게 서론이에요. 서론은 이 친구는 뭘 깔았냐? 맥주 산업의 이해. 자, 우리나라가 왜? 맥주 산업의 역사,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현황 중요하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카스, 하이트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맥주 산업의 트렌드. 그래서 시장을 조사하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을 조사하는데요. 이 시장 조사를 왜 하냐? 소비의 패턴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대표 맥주 전문점 이런 것들. 사실 외식 시장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도 안 한 거 없어요. 아무도 안 했다? 그럼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게 기존에 있는데 그럼 저기에서 벌써 파니까 내가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 집에 파는데 저 집은 이게 안 되니 나는 이것까지 해서
팔아보겠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맥주 전문점 추세를 보고요. 자, 맥주 시장의 전망. 맥주 시장의 전망이 이러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적으로 어떻게 장사가 잘 될 것이냐. 자, 그리고 맥주 시장의 위험 요인도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사 잘 될 거예요. 100% 잘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사기꾼 같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위험 요소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잘 보완점도 갖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완벽성을 보일 수 있는 서론에 해당하는 계획서입니다. 자, 국내 맥주 산업의 이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나라 맥주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대중화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맥주 시장이 구성되냐. 그러니까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혹시 여러분들 쿰푸차 아세요? 쿰푸차? 저도 쿰푸차의 매력에 빠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쿰푸차가 막 이렇다 막 되게 좋아요. 몸에도 진짜 좋고요. 헐리우드 막 몸 좋은 배우들이 안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천연 발효 탄산 음료인데요. 이게 해외에서 엄청 이슈예요. 막 이렇게 쿰푸차를 저는 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쿰푸차를 몰라. 나는 쿰푸차 사 먹은 적 없는데 나조차도 사 먹은 적이 없는데 누가 사 먹겠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맥주 시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정도는 지금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장에 대한 성장 보여줍니다. 자, 국내 맥주 시장 성장.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 진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반주 문화가 좋습니다. 치맥, 피맥, 엄청 음식과 함께하는 맥주가 자리 잡아져 있기 때문에 맥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죠. 양념 통닭, 그래서 통닭 같은 치킨들도 있기 때문에 맥주 시장의 성장이 이렇게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맥주 마시는지 모르겠으나 국내에는 오비하고 하이트가 있죠. 근데 오비하고 하이트가 요새는 되게 자기네들도 맛이 없는 걸 알아가지고 필라이트 또 클라우드 다양한 브랜드들을 다시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수입 맥주 예상 수입량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맥주가 이렇게 오비어 하이트처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맥주를 쭉쭉쭉 잘 먹다가 여기 보이시죠? 2013년 이렇게 쭉 잘 먹다가 우리나라 맥주 2017년부터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맥주가 들어오고요. 우리나라가 아주 국내보다 해외 브랜드들한테 굉장히 관대한 나라인데 자, 맥주 역시 그렇습니다. 맥주도 그래서 웃긴 게 편의점에서 우리나라 맥주는 세일 잘 안 하는데 수입 맥주는 막 4개 10,000원씩 하잖아요. 걔네들이 세금을 안 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맥주는 식당에서 카스, 하이트 이거밖에 없는데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맛을 보는 거죠. 혀가 이제 고급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선택권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꼭 우리나라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걸 맥주를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내 맥주도 이렇게 판매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나 피지나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이 나오는데 혹시 필라이트하고 피지의 그 맥주의 컨셉 뭔지 아세요? 자, 외국의 맥주는요, 그 호비라고 하는 그 맥주의 되게 그 풍부한 풍미를 중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맥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소맥 말아먹기 좋은 깔끔한 맛, 요거를 되게 중점으로 한 맥주 시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브랜드들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나와서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봤더니 니즈가 간단, 저렴, 다양한 거. 그래서 필라이트인가? 그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새 전문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더라.
그래서 나는 주류별 출고사항을 봤더니 나는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맥주를 판매하다 보니까 맥주의 소비층이 20대이다. 그리고 성인 1인당 1.7배 정도의 맥주를 많이 마시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들을 봤더니 봉구비어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혹시 봉구비어 요새도 유행하나? 봉구비어 요새는 좀 많이 없었는데 말했지만 이게 거의 4년 전에 가제물이기 때문에 자, 여기 경기 불황 속에서 오픈 후에 2배 매출이 이어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새 맥주집은 핫한 데가 어디지? 살얼음 역전 고기가 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처음에는 맥주가 꼭 치킨을 먹을 때 같이 서브로 먹었던 건데요. 요새는 나홀로 맥주로만 많이들 먹더라. 혼술 좀 이렇게 맞더라. 그래서 나는 국내 셀프 세계 맥주 이런 것들 했다. 그런 거를 이제 타겟층으로 봐서 수제 맥주 같은 것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더라. 최근 3년간 100% 성장률 기록했다. 자, 이렇게 국내 시장의 미래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맥주 전문점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는데 장사가 잘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조사한 다음에 나는 장사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맥주를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맥주점을 새로 론칭했는데 그게 이제 풍미 때문에 잘 되더라. 그래서 나는 맥주를 직접 해서 풍미와 아까 말했던 수제 맥주집이 좀 문을 많이 닫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맥주집이 왜 문 닫는가 봤더니 메뉴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아재들 같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들을 이제 만들어내겠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여러분.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조사를 하면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를 설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교시에서 보겠습니다.